최은순 얘기도 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은순이 언니의 부정요양급여 행정소송이 각하가 됐어요. 이 행정소송이 뭐냐면 내한테 부과한 23억 원의 반환 요구를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행정소송인 거거든요. 근데 그 요구가 각하됐으니까 돌려줘라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 돌려줘도 된다는 방향으로 각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이게 뉴스에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최은순이 사무장 요양병원을 차렸어요. 의사 없이 사무장 면허를 가지고 불법 요양병원을 차려가지고 요양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양급여로 보험공단에서 22억 9천만 원을 타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실질적으로 이사고 쩐주고 뭐 다 모든 거에 실질적인 1인 오너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러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걸로 해서 고소고발해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음으로 인해서 보험공단에서 이거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한 거죠. 이게 대선 전이었습니다. 2021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은순이 이 당시에 갑자기 행정소송을 냅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냈으면 이 결과가 길어도 3개월 안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2년 가까이를 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재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고심을 한 거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해줬던 사람이 윤강렬이라고 하는 판사입니다. 이 윤강렬이 왜 무죄를 해줬느냐. 돈만 냈지 공범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나? 사무장병을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또 진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 있어서 이 사람이 돈만 냈지 이런 불법 수급이 있었을 상황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 안에서 1심을 뒤집어 갖고 무죄 판결을 줘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이동원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무죄를 그대로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죠. 파기환심을 안 시키고. 그 아까 윤강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대법관 최종 후보에 9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결국 지금 장모가 유죄를 받은 거를 윤석열이 일단 행정소송에서 돈 주지 말고 계셔보세요라고 하고 결국은 윤광열과 이동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투명하다. 예, 이거를 무죄를 만들어준 거고 그 무죄를 기준으로 해갖고 무죄가 안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연초에 이거 23억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죄인 사람이니까. 그리고 건보공단도 추심을 포기하고 이제 거기에 걸어놨던 23억에 대한 가압류를 풀었어요. 이게 이미 총선 전에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발표를 안 하고 지금까지 뭉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진짜. 여기에서 분명히 윤강렬과 이동원은 윤석열과 어떠한 형태의 법거래가 있었을 걸로 봐집니다. 일단 윤강렬이 대법관 후보 9명 안에 올라가 있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지금 이동원은 이번에 8월 1일 날 노정희 김선수 대법관과 함께 퇴임을 하거든요. 근데 이동원 대법관이 내렸던 주요 판정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관리 위법, 그러니까 유죄, 최강욱 인턴 관련한 거 유죄,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친정부적인 어떤 그 대법원 안에서의 판결들을 수두룩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장모까지 깔끔하게 풀어준 상황에서 퇴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어디 갈까요? 김현장 가겠죠. 결국 우리 세금이 최은순한테 23억에 간 겁니다. 23억을 그냥 갔는데 못 뺏어온 겁니다. 심지어 그 죄가 유죄다. 얘가 사무장병원을 했다라고 받았는데 사무장병원 한 건 맞지만 이 사람은 워낙 착해서 이러한 불법 수급을 했을 리가 없다.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사가 알아서 어루만져서 무죄를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이번에 8월 1일 날 대법관들 3명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후임 9명 중에 후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러면 윤석열이 뒤에서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조금 얘기가 벗어나긴 하는데 8월 1일 되면 아까 얘기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새 대법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9명의 후보가 올라와 갖고 이 9명의 후보 중에 3명을 뽑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후보자 9명 중에 5명이 윤석열 23기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23기 동기가 9명 중에 5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공정하게 뽑힐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동기가 아닌 다른 사람도 아마도 그 후보자가 윤석열과 어떤 형태의 연결고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세 사람을 추천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현재 조희대 대법관이라는 거예요. 대법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말하자면 지난번 대법관 선임이 안 돼서 막 여기저기 치여다니다가 대법원장 선임만 여기저기 치여다니다가 공석으로 3, 4개월을 넘게끔 지금 그 자리에 사람이 없다가 윤석열이 작년 12월에 억지로 밀어 넣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윤석열보다 기수가 10기수가 앞선 선배입니다. 엄청난 선배인 거죠. 그리고 이분은 한 번도 개인 로펌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법학자로서, 퇴임 후 법학자로서 계시다가 지금 대법원장 자리에 취임이 돼서 처음으로 본인의 권한으로 지금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발휘를 하는 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분이 윤석열이 추천했던 인물들을 어떻게든 피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3명을 올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만일에 조희대 대법관이 윤석열의 협박이나 해외에 넘어가가지고 23기 기수를 이대로 올리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탄핵소추안을 올려도 절대 이거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희대 대법관의 8월 1일에 그 선정, 그리고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이 민주당의 철저한 검증과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이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탄핵은 시도해보나 마나요.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꺾어버리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 하에 윤곽열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 놈은 윤석열하고 사법거래를 했던 놈이기 때문에 결코 대법관 후보에서도 탈락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수익 사업에 대한 이런 후일담들, 그러니까 결국 헤쳐먹었는데 나중에 새 나오는 자료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다음 정권 창출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정권 창출 작업을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일단 김건희의 제거입니다. 왜냐면 지금 김건희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어요. 윤석열이 쥐고 있어야 될 권한, 내지는 윤석열도 가지면 안 될 권한들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는 사법부, 경찰, 거기에다가 지금 군대까지 어느 정도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우리 임성근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박근혜 당시 국정농단으로 최순실을 저격할 때는 그때는 이제 뭐 JTBC가 앞장서가지고 그 작전이 먹혔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제거 작전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김건희하고 최순실의 차이점이 뭐냐면 김건희는 자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끈앞풀들을 심어놨다라는 게 최순실하고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인력 장사를 개판으로 한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수립됐을 때는 박근혜 정권 안에서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 권한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 김기춘 비서실장이었고, 그 다음에 우병우 같은 인물들, 그리고 안에 최경환 같은 인물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권한을 갖고 인력들을 선택해갖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그거를 추인을 한 거고요. 근데 김건희는
실제로 모든 장관들이나 각 부처에 있는 차관급들 이런 그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그 모든 인사를 직접 관장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권력의 핵심에서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을 치던 방식으로는 칠 수가 안 돼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최순실은 만일에 김종이든 누가 청와대나 어디서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직접 인력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하지만 김건희는 전화 폰 한 번, 그러니까 윤석열 폰 하나면 그 사람들하고 직접 통화가 다 되는 인간이에요. 즉, 그 윤석열 폰을 김건희가 쓴다는 전제 하에 그 폰이 그동안 검찰총장 때부터 이용돼 왔었다고 치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나 장차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그 전화번호로 그 자리를 얻을 때 통화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김건희가 뒤에 앉아가지고 남편이나 한동훈을 시켜가지고 뭔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윤석열하고 한동훈마저도 김건희가 가지고 노는 마리오네트 중에 하나였을 뿐. 그 김명수 기자 인터뷰에 나온 그 말이 사실인 거야. 이명수 기자. 이명수 기자 인터뷰에 나온다. 우리 아저씨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바보야. 바보. 내가 다 해줘야 돼.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차리고 이 정권의 인맥도를 구성한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다는 거지. 그래서 김건희는 모든 내시들이 다 내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김건희만 나오면 온 국민이 싫어하고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에서도 실패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김건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러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최순실하고 동급인 줄 알아? 차원이 달라. 나는 니들이 최순실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난 못 건드려.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잠깐 개연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몇몇 가지 지나간 증거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핸드폰인데 한동훈도 전화가 잘 안 되는 그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김건희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즉 대선 이후에 인수위 꾸려지고 그 안에서 인사청탁 관련된 얘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몫을 차지하려고 했던 애들이 이제 제외단체에 있는 애들이겠죠. 이런 압력단체에 있는 애들이 윤석열한테 전화를 걸라고 윤석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김건희가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옆에서 부재 중이니까 그냥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모든 폰들로 검찰총장 이후에 주변 사람들하고 통화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얘기하고 통보해줬던 사람은 김건희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가 들었다는 그 말 전화로 와갖고 어디 금융위원장을 누구를 앉히려고요?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매관매직을 한 겁니다. 이철규 의원도 그 얘기 했었죠? 총선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을 보냈다. 내지는 김건희가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정부 인수위 이후부터 모든 이 과정은 전부 김건희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같이 기존에 아무 데서도 알려지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취임식에 말하자면 VIP로 갈 수 있는 거고 촉특급 VIP들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준 거라는 거지. 그만큼 김건희의 권한은 막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 설득력도 없고 되겠어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김건희를 빨리 잡아쳐놓고 김건희가 그동안 데리고 있던 인맥들에 대한 관리 권한을 그 후임자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지금 잡아쳐놓고 김건희를 천하의 나쁜 년 만드는 건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비리들 한두 개만 까져도 양평이든 조카든 한두 개만 까져도 그냥 25년 이상 실형 때리기에 충분한 죄가는 이미 다 캐비넷으로 검찰이 갖고 있어. 문제는 김건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 권한을 받아서
이 혼란스럽지 않게, 여기가 분열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그동안은 우리가 우리가 아니, 우리래. 그동안 저쪽 애들은 한동훈이 그 권한을 할 수 있을 걸로 믿었지. 근데 막상 한동훈이를 돌려서 한 석 달 써보니까. 안 되겠다. 이것도 허수아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을 할 사람을 지금 아마 내부에서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갑자기 이 안철수처럼 또는 홍길통처럼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확 뜹니다. 또 기레기들이 키우겠지. 그렇죠. 그 기레기들이 윤석열 막 키우듯이. 빨아가면서 막 키울 겁니다. 잘생겼네 이러면서. 네. 아이, 모델 포스. 볼펜 뚜껑 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볼펜 뚜껑 따는 것도 멋있다. 손편지 받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셀카. 개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셀카 찍기 화환 시작했다.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일에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김건희를 고발하거나 구속 수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뭐 언론이나 이런데 아니면 정치권에서 김건희를 잡아야 된다 하고 헤게모니를 끌고 가려고 하는 내부의 어떤 인사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가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데 뭐 이런 살권수. 진짜 이런 프레임으로 떴듯이 그렇지.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를 치는 프레임이 다시 등장을 그렇죠. 할 거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작동을 해갖고 그걸로 하고 김건희를 잡아 넣는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현역에 있어야 돼요. 현역 검사장이나 아니면 검사? 의원이나 뭐 아무튼 뭔가 현역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감사원이나 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다행인 게 다 모질이들만 박아놔가지고 저쪽 애들도 인선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찾기가 쉽지 않아? 네. 근데 누가 되더라도 그런 역할을 자처하면서 나오는 놈이 갑자기 윤석열처럼 기존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 기린아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키우겠지. 네. 아마도 그 인물이 이 7월 안에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너무 늑대가 나타나서 많이 봤으니까 저 새끼가 그 양측이구나 라고 기다려보면 갑자기 낭중지추처럼 튀어나오는 어떤 인물이 있을 거다라는 점은 여러분한테 미리 예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